자, 이번 시간에는 연립방정식과 그 해 하는 파트 좀 시작할게요. 이제 페이지는 124페이지고요. 내용 정리하기 전에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선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방정식이 뭔지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방정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방정식입니다. 지금은 방정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등호 있으면 돼요. 두 번째는 미지수 있으면 되고요. 미지수의 차수 가지고 우리가 이 방정식의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미지수와 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정하게 돼요. 됐니?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연립방정식에서 어떤 방정식을 하냐면 첫 번째 미지수가 1차이고 두 개인 방정식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고 지수가 다 1차여야지만 됩니다. 됐죠? 그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연립이라고 하는 거는 세운다는 거거든, 원래는. 연립은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위아래로. 그래서 세워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지수가 많아지는 것 때문이에요. 미지수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그렇다, 뭐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이제 연립방정,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면 우리가 해도 두 개가 되잖아. 해가 두 개가 되는데 그러면 x가 뭐 y가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얘들을 순서쌍이라는 걸로 우리가 채웠어요. 어떻게 했냐면 괄호 쳐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앞에 거 뒤에 두 개 숫자를.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x의 값이고요. 뒤에 거는 y의 값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수가 두 개의 아이들을 푼다 그러면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야. x 플러스 y의 값이 5가 될 수 있어요. 그럼 x의 값이 마이너스 1 되면 얘가 6이 되면 되고요. 마이너스 2 되면 이게 뭐 7이 되면 되고 이러잖아. 그러면 순서가 몇 개가 순서란다. 해가 몇 개가 나올 수 있어. 무수히 많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분수도 되고 되니까. 그래서 얘들 할 때는 항상 뭐를 줘요? 조건을 줘요. 조건을 줘요. 나 자연수만 돼. 나는 뭐 양수만 돼. 이렇게 조건을 주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글을 잘 읽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이 정확하게 뭐냐 다시 보자고. 연립방정식은 두 개 이상의 식이 있어야 돼요. 미지수가 몇 개인가? 미지수가 두 개인 두 개 이상의 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들에서 공통인 해를 찾고 싶은 거야. 공통인 애, 똑같이 생긴 애를 찾고 싶은 거야. 원장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똑같이 생긴 애. 그거를 찾는 걸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 해가 분명히 공통의 해니까 한 개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 개가 나올 때도 있고요. 이게 해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요거는 내가 이제 원래는 1차 함수를 하면 훨씬 더 좋은데 여러 개를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얘가 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같은 모양은 아닌데 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얘기해 줄 거고,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선으로 치면 평행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 해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해가 많이 나오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수치선상에 나타내면 나중에 땅땅땅땅땅땅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해가 무수히 많으면 선처럼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선처럼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선이 나오는데 만나지 않는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수한 경우들도 있어요. 특수한 경우에서 문제가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볼 건데 풀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정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풀이 방법이에요. 풀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감법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대입법이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해. 비슷한데 약간 뭐가 다른 거야.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는 비슷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돼요. 진짜 비슷합니다. 우선 가감법부터 한번 해볼게요. 가감법이 뭐냐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사용해서 미지수를 한 개로 바꾸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지. 4x 플러스 1의 값이 5예요. 아, 그럼 x 값이 얼마? 1이에요. 이렇게 한 개짜리도 쉽단 말이야. 근데 지금 연립방정식을 하려고 하니까 미지수가 두 개라서 힘든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라서. 그래서 우리는 미지수를 한 개로 바꾸는데 그걸 가감법이다. 뭘 이용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용해서. 자,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x 더하기 y는 1이고 x 빼기 y는 3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걸 하나씩 다 넣어보는 거죠. 0,1, 마이너스 1,2 뭐 이렇게 다 넣어서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똑같은 걸 찾는 거야. 찾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걸 안 하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얘를 하는 거지. 자, 이제 가감법 할 때 간다.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소거할 문자를 선택해야 돼. X를 할지 Y를 할지 선택하는 거야. 근데 이때의 기준, 선택하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개수를 갖게 만들 거거든요. 우리가 어차피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모양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책이든 어디든지 모양을 보면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놔둬요. 아래 위로, 위아래로. 그래서 이게 연립방정식인데 지금 동료한끼리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자른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들끼리 계산이 될 거야. 지들끼리 계산이 되는데 나는 X값하고 Y값 중에 하나를 없애려고 하니까 없애려고 하면 내가 개수가 똑같으면 더하기 빼기만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개수를 갖게 만들 거야. 그럼 내가 선택하려는 기준이 되면 뭐가 되면 되겠어? 개수가 똑같거나 아니면 개수를 똑같이 만드는데 좀 편한 아이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럼 개수를 또 어떻게 똑같이 만드냐? 우리는 등호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등호는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누어도 어때요? 더하고 빼기도 마찬가지죠. 곱하거나 나누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등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갖게 하려면 이 앞에 있는 거 곱하기 꼴이 되는 거잖아요. 개수는. 그래서 곱하기하고 나누기 이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개수가 좀 작게 되는 걸 찾는 게 낫겠지.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은 둘 다 1, 2라서 상관없어요. 뭘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더해서 없어지는 걸 하면 좋아요. 그래서 얘들 둘이를 내가 했잖아. 아래 각자 보면 되니까 더하면 얘를 더하면 2x네. 얘 더하면 y는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빼도 상관은 없는데 부호 때문에 애들이 많이 실수를 해서 되도록이면 더하는 거. 원장님 말 이해됐어요? 되도록이면 더하는 걸 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자, 이제 해보자. 됐지? 그 다음에 개수를 똑같이, 최소 공배수를 계속 똑같이 맞춰줬어. 그 다음에 소거해야 되니까 더하기 빼기를 이용해 주는 거예요. 자, 나는 y를 없앨 거예요. 그럼 얘를 둘이 더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면 돼요. 어떻게 계산? 동료한끼리 계산하면 돼요. 그럼 더하면 2x 되고요. 더하면 4 돼요. 그럼 x는 2랑 나와버렸잖아. 그럼 끝났어. 얘의 해도 x는 2니까 y 값은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글자 왜 개통이냐 오늘. 나머지 문자 찾기. 이 세 개만 지키면 돼요. 나머지 문자 x에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나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똑같잖아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 그래서 할 때는 2, 마이너스 1이 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가감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거 좀 어려운 거 좀 해볼까요? 조금 뭐 계산하기가 좀 계산하기 거꾸로운 건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좋으니까요. 문제도 뭐 하면서는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릴 건데 찾는 거 한번 해볼게요. 6이고 5x-3y는 마이너스 14야. 자, 그럼 누구 없앨까요? x 없었어. 원장님 y 없앨게요. 왜 그러냐면 얘는 1이고 얘가 3이라서 지금 부호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원장님이. 선생님이 지금 부호는 신경 안 써요. 여기에다만 곱하기 3을 양변에 하면 좋아요. 옆에다 쓰시면 돼요. 6x 플러스 3y는 18. 그리고 얘는 건들 필요 없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얘들도 이제 어떻게 하자고?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내가 y 없앤다고 그랬으니까 더해주면 되죠. 그 11x는 더하면은 플러스 4예요. 됐어요? 더하면은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은 11분의 4가 돼. 됐냐? 뭐 자연수가 안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럼 얘를 어디에다가? 여기다 집어넣든지 여기다 집어넣든지 여기다 집어넣든지 여기다 집어넣든지 상관없이 y 값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분수가 나서 좀 그렇긴 해요. 원장님 뭐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잠깐만 볼게요. 3, 6 맞고 3 맞고요. 38 맞는데. 맞는데 더하면 4.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입법인데, 우리가 방정식을 하는 이유를 여러 번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해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원장님 뭐 한다고 그랬어? 관계를 알게 해주고 싶은 거야. 관계를 알고 싶다는 거는 뭐 x가 4y 플러스 1하고 똑같아요. 즉 좌변과 우변에 미지수가 하나를 있어서 얘가 다른 문자하고의 관계, 즉 x는 y에다가 미안합니다. y에다가 곱하기 4를 해서 더하기 1을 한 것 같네?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 대신해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뭐 2x 플러스 1이 있는데 x가 3이야. 그럼 얘는 우리가 얼마? 7이라고 바꿔줄 수 있는 것처럼 숫자가 아니라 다른 문자가 돼도 이 자리에 어떻게 해줄 수 있어? 대입해 줄 수 있잖아. 그걸 우리가 대입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해야 될 건 아까 전에 했던 걸로 한번 해볼게요. y는 뭐였죠? 1하고 3이죠. 빼기가 3이고 더하기가 1이죠. 3x 플러스 y는 1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할게. x에 관한 식은 x는 나머지 걸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됐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준다고? 얘를 x 대신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3 플러스 y. 웬만하면 갈로 치세요. 플러스 y는 1. 그럼 미지수가 몇 개가 돼요? 미지수가 1개가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방정식에 미지수가 몇 개가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하나가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나가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래서 한 개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인 거예요. 과감법이나 대입법은. 그래서 이게 2y 플러스 3은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1이죠. 얘도 똑같이 집어넣으면 x는 2가 되겠더라. 이렇게 하는 게 대입법입니다. 알았죠? 이거는 x에 관한 식이에요. 만약 y에 관한 식이면 y는 만들어야 돼요. y는. 그러니까 얘 1로 가고 얘 1로 가면 되죠. x 마이너스 3. 얘를 y 자리에 집어넣으면 돼요. y 자리에 넣는 거야. 원장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외우고 뭐 이해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기 때문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차근차근 문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문제 한번. 원장님이 보고 나서 이거는 안 해줘도 되겠다 싶은 건 안 하고 넘어가고 1번 문제 볼게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 찾는 거예요.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 우선 방정식은 등호 있어야 되니까 없는 건 안 돼요. 없는 건 안 돼요. 미지수 두 개 있어야 돼요. 두 개 있고요. 두 개 있고요. 두 개 있고요. 두 개 있고 얘는 한 개 있어서 안 돼요. 그리고 1차예요. 지수가 1차가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분모는 미지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안 돼. 왜 안 된다고 그랬어? 분모는 원장님이 늘 얘기하지만 없는 수라고 그랬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 근데 뭐 하는 역할이다? 자르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얘가 몇 개로 자를지에 대한 게 없으면 분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모는 무조건 숫자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긴 해요. 자, 요거. 그 다음에 요건데 해가 안 되는 거니까 이거 대입해서 한 개씩 찾으면 되는 거죠. 이건 굳이 안 하겠습니다. 얘도 안 하겠습니다. x에다 1을 집어 이게 대입법이라고. x에다 1을 대입하면 y 값을 찾는 거, 이렇게 찾는 거. 이걸 우리가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찾는 거죠. 자, 요거 이제 찾는 거예요. 요것도 위에 있는 거와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가감법으로 하든지 대입법으로 하든지 한번 해볼게요. 과감법으로 한번 해보자. y가 똑같지.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개수를 할 필요 없지. 그럼 빼면 되겠지. x끼리 빼면 마이너스 x, y는 빠지고 없어지고요. x는 마이너스 3. 그래서 x는 3이고요. y의 값은 1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 연립 방정식에는 3,1 이라고 하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 가감법하고 대입법을 원장님이 많이 시킬 거예요. 시킬 거니까 군소리 없이 해주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는 아까 똑같은 거니까 굳이 하지 않는데 요 위에다가 이걸 써야 돼요. 계산이 어떻게 돼야 돼? 끝나야 돼. 계산이 끝난 상태가 돼야 돼. 즉 동류항이 없어야 돼요. 동량 없고요. 얘는 동량이 YY, XX가 있어서 얘는 계산하고 해야 된다고. 얘도 YY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계산이 덜 끝난 상태예요. 계산하면 YY는 사라지게 되고요. 여기 8의 8에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가 미지수가 두 개가 아니라서 답이 안 됩니다. 분모에 미지수 있어서 안 됩니다. 정답이 2번. 뭐 이렇게 하시고 밑에 거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식을 만들어낼 때의 기본은 문제만 잘 읽으면 돼요. 자, 1g당 4kcal인데 xg이니까 2g이면 8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얘랑 곱해줘야 되니까 얘랑 곱해야겠네. 그래서 4x. 얘도 똑같이 9y 2100.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한 개도 어려운 거 아니죠. 문장 만드는 건 해보고 나서 하시면 되고 해가 아닌 걸 하나씩 넣어보면 된다 그랬으니까 원장님이 안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자, 4번 문제는 별표. 이게 왜 별표하냐면 이게 xy 값이죠. 그럼 x하고 y 값을 하면 뭐 남아? 미지수가 a가 남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름이 있어. 미정계수법이라고 있어요. 미정계수. 이게 a라 계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는 계수를 찾는 방법이니까 결론적으로 미지수가 3개인데 미지수를 지금 어떻게 했어? 또 줄여줬잖아요. 그래서 해라는 역할이 나오면 해가 나오면 아 얘는 기본적으로 뭘 해줘야 돼? 대입하는 게 우선이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얘도 봐. 해 보이죠? 해를 여기다 어떻게 해줘야 돼? 대입을 해줘야 돼. k-8 y 값이 거니까 k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대입하세요. 그럼 k가 몇 개 나와? k밖에 없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원장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다. 해가 나오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대입할 수 있습니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끝나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x값, y값 제대로 보여줄게. 항이 많으면 괄호 쳐서 하라고 그랬다. k-1, -2에 2k는 -7. k-1 플러스 마이너스 미안합니다. -4k. -4k는 -7. 이렇게 계산하면 -3k는 -6k는 얼마? 2. 그래서 항상 뭐든지 방정식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되게 노력을 해 놓거든요. 방정식으로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해를 찾는 건데 요거는 요거 대입하지 마시고요. 얘는 가감법으로 풀이를 해주세요. 다 가감법을 해놓고 안 되겠는 사람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얘도 가감법에서 풀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6번 문제는 별표 아마 쳤을 거예요, 원장님. 여기 또 보세요. 2하고 4, 2하고 4, 2하고 4니까 미지수가 A하고 B만 남아. 그래서 A, B 값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문제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알았지?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한 번씩 되시고 풀이하는 건 이제 해드렸으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미안합니다. 대입법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잘못 봤다. 대입법 이거 보세요. y는 뭐라고 돼 있지? 양변에 미지수 한 개씩 있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고. 집어넣기만 하면 돼. 원장님 해줄 거 없고요. 얘도 x는 뭐 있으니까 얘를 x 자리에, 얘는 y는 뭐 있으니까 얘를 y 자리에. 됐죠? 요게 중요해요. 3번 문제가 중요합니다. 3번 문제가 중요합니다. 얼마 곱하고 얼마 곱하고 하는 거야. 자, 봐봐. 근데 힌트가 다 있어. y를 없애기 위해서. y 보세요. 그럼 얘는 2고 얘는 1이잖아.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럼 얘는 2를 곱하는 게 맞겠지. 근데 왜 뺐어? 얘들끼리 부호가 똑같으니까 없애서 빼는 거예요. 그럼 2 곱하면 이거 4 되는 거고. 그치? 빼면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얘는 더하기 4. 그래서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x에다 마이너스 4 집어넣어. 여기도 이제 어디에다가 밑에다 넣는데 마이너스 4 집어넣은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다 됩니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됩니다. 이 3번이 중요해요. 가감법 풀래요? 안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우선은 xy에 대한 식으로 한 개씩만 딱 동류항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원장님. 계산할 때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 동류항이 없어야 돼요. 근데 얘는 얘들끼리 풀면 동류항이 생기니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들도 다 계산을 하고 나서 안 되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중요해요. 등호가 2개 있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등호가 있으면 한 개로 바꿔줘야 되는데 얘처럼 숫자가 있으면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1은 3x 플러스 y, 2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이래 놓고 계산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3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식을 2개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은 거, 해가 없는 건데 원장님 말 요거는 또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가는데 여기서 정리를 바로 좀 하고 갈게요. 해가 무수히 많으려 그러면 ax 더하기 by는 c, a-x 플러스 b-y는 c- 이렇게 2개가 있으면 얘들이 배수 관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가 곱하기 2가 그럼 곱하기 2 곱하기 2 다 똑같이 되는데 원장님 무슨 이해돼? 1번 보자. 이게 1, 1, 1이에요. 부호도 똑같아야 돼요.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지. 이거는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 넘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하면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 배수 관계가 되는 개수가 배수 관계가 되면 다 됩니다. 됐니? 이렇게 되는 거. 근데 해가 없는 거는 얘랑 똑같은데 A, B는 배수 관계인데 C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해가 없어요. 자, 곱하기 3 곱하기 3 얘는 곱하기 2지. 해가 없는 거야. 자, 곱하기 3 얘는 그래서 이거 정리 좀 해놓고 원장님 여기 지우고 미음 할 때는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24x 마이너스 15y 마이너스 3은 0이야. 그럼 얘도 8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은 0이야.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똑같잖아. 그럼 얘는 해가 무수히 많아.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안 되잖아.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아니야. 5 얘도 아니야. 그럼 해가 없는 거, 해가 많은 거. 알았죠?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모든 개수가 배수 관계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배수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이건 풀어보셔야 되고요. 풀어보시고 얘는 뭘 써야 돼? 동류항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동류항이 있으면 안 돼요. 동류항이 없애놓고 해야 돼. 풀어보시고 얘는 어떻게? 숫자가 없죠. 숫자가 없을 때는 첫 번째 기준 잡으셔야 돼요. 그럼 난 앞에 걸 기준 잡을 거야. 얘를 2번 써. 그럼 나머지 걸 이렇게 쓰세요. 뭐가 없애야 된다고? 동류항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쓰는 방법대로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숫자 있으면 숫자 기준. 자, 6번 별표 치고 해가 주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집어넣고 하면 이건 AB에 관한 식으로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될 겁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요거 이거에 해일 때 하면 이거 집어넣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뭐 크게 할 건 없고. 자, 이 문제도 별표. 지금 식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만족시킬 때라고 하는 거는 세 개가 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랑 얘는 멀쩡하죠. 그래서 얘들 둘이 연립하세요. 연립하면 x값하고 y값 나올 거냐.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값 나와요. 계산은 안 해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4개짜리인데 이것도 봐. 멀쩡한 놈 보여야 돼. 멀쩡한 놈 보이지. 얘들 둘이 연립해서 xy 구해. xy 집어넣어. 끝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놈. 해가 무수히 많으면 어떻게 한다고? 우선 자리 만들어 놓고요. 이것들의 배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4가 되면 되고요.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A는 4, B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하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해가 무수히 많은 거.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은 배수가 또 곱하기 돼야 되니까 안 돼. 곱하기 됐죠. 이렇게 찾는 거야. 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 잘라서 곱하기니까 여기 5예요. 곱하기가 안 됐죠. A는 5. 너무 간단하죠. 얘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는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연립방정식에 대한 정의,
기본적인 모양과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